마지막으로 이란 대통령 사망 소식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뉴스만 읽지 생각은 또 다 다르잖아요. 네. 얼마나 이 건에 대해서도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을지 먼저 뉴스부터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네, 헬기 추락 사고로 실종됐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험준한 산악지대인데다가 악전후가 겹치면서 헬기가 추락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보도가요, 우리나라 정세에 미칠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앞으로 윤석열은 절대 헬기를 안 탈 거예요. 헬기 안 타나 싶었는데. 진짜. 사실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죠. 댓글에 이제 많은 댓글이 가장 많이 올려놓은 게 이 사람이 대법원장하고 검찰총장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하는 했는데 왜 우리는 뭐 이런 식의 댓글을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윤석열이 헬기를 타는 모습은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자, 국제 정치 평론가로서 문희정 평론가께서 이 사안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혹시라도 짐작할 수 있는 배우설에 대한 내용 들으신 거 있으면 한번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니요, 저는 사실 이거 이제 이 라이시 대통령이 워낙 강경해가지고 그냥 나쁜 놈이죠. 강경파여가지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히잡에 반대하는 시위가 대규모로 일어났었고 여성들에 대한 억압이 엄청나게 강화가 되면서 내부가 훨씬 혼란스러워졌었거든요. 근데 이걸 정리를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반이스라엘 그 기조로 내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려고 했는데도 이 히잡과 관련돼 가지고 이 반정부 시위가 좀처럼 잡히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어떤 계기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확 전환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희한하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란의 산악지대라는 게 원래 없다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원래 있던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 헬기에 대통령하고 외무장관을 같이 태웠단 말이죠. 근데 물론 이제 뭐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이스라엘이야 미국이야 어느 쪽이야 뭐 이런 얘기들 나왔었는데 만약에 그런 쪽이었다면 제가 봤을 때 이란 쪽에서 확인이 되고 나발이고 일단 무조건 이거는 이스라엘의 소행이다라는 얘기부터 뻥 하고 터뜨리고 봤을 거예요. 왜? 기존에 글에 썼으니까. 근데 얘네가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아무 소리 안 하면서 사실 대통령이 사망한지 확인이 안 됐는데도 계속 이 속보를 엄청 빨리빨리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란 차원에서 이 라이시 대통령 빨리 묻으려고 하는 뭔가 분위기인데 게다가 너무 빨리 추모 분위기로 들어갔고 너무나 일사천리로 대통령 선거 우리 다음 달에 한 달까지 다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뭐지 이거 기다린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래서 일단 외부에 의한 어떤 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뭐 기체 결함이라고 나왔는데 이 기체 결함마저도 이거 미군 헬기인데 미국이 우리 경제 봉쇄를 오래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제대로 수리를 못 해가지고 한 거야 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럴 거면은 안 타는 게 맞았거든요. 그치, 뭐 돈이 없어서 이란이 돈이 없어서 구형 헬기를 탔겠어? 아니 그것도 대통령을 굳이 여기 태울 이유는 없거든요. 그 악천 후에. 그러니까요. 예, 그럴 이유는 없거든요. 다른 헬기는 또 사러 돌아왔잖아요. 세 대가 석 떴는데 대가 떴는데 두 대는 멀쩡하게 내렸거든요. 그 헬기만 떨어졌어. 그 헬기만 떨어졌어요. 그 헬기만.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는 뭔가 내부의 권력 다툼 같은 게 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라이시 대통령과 외무장관을 한꺼번에 모둠으로 인해 가지고 이란 측에서 지금 나오는 그 다음 상황을 저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향적으로 뭔가 외교 기조가 조금 바뀐다거나 또는 다음 대통령 후보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란은 헌법수호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모든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의 자격을 결정을 합니다.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거로 대통령을 뽑고 선거로 의원들을 뽑아도 기본적으로 후보들은 헌법수호위원회 최고 종교 지도자가
바로 직속으로 가지고 있는 헌법소위원회에서 자격심사를 다 하기 때문에 결국은 최고 지도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뭐 의원도 될 수 없고 대통령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요 다음 라이시 다음에 나올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제가 봤을 땐 강경파는 아닐 것 같아요. 온건 쪽이나 왜 이전 대통령이죠. 라이시 이전이 온건파였거든요. 그 하산 로하니 대통령. 그래서 그쪽 라인에서 또다시 나온다면 개혁적인 성향, 개혁이라고 해봤자 거기서 거기지만 적어도 대화 온건 쪽이다라고 평가받는 쪽의 후보가 나온다면 이거는 뭔가 큰 그림으로 짜여진 수순이었겠구나라는 걸 의심할 수 있다. 요 정도까지. 자, 거기에서 이제 잘 봐야죠. 일단은 대외적인 게 아니다라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미국도 관련성을 인정 안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네. 야, 지금 우리 코가 석자야 이러고 바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차기 지도자로 가장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이 대통령과 신복이었던 신복의 동시에 죽음은 사실상 후계 구도를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후계 구도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후계란 최고 지도자의 네. 위치. 지금 왜냐면 하메네이가 하고 있는. 지금 하메네이라고 하는 인물, 알리 하메네이라는 인물 자체는 성직자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인 거죠. 근데 이란이란 나라는 대통령제를 하고 있지만 종교 지도자가 최고 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 하메네이의 힘은 혁명 수비군에서 나온다는 거죠. 혁명 수비대. 네, 그래서 이 혁명 수비대가 100만이 넘는 어떤 군세와 무장을 갖고 있는데 100만이 넘진 않아요. 정예군이에요. 그러니까 정예군으로서 100만 가까운 숫자를 갖고 있는데 이게 중동 아랍 지역에서는 최강의 군사력이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으로도 정규군보다 훨씬 뛰어나지만 혁명 수비대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란 내의 모든 이권을 거의 대부분 혁명 수비대 출신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리 하메네이, 호세인이 하메네이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유명했었던 호메인용이라고 우리 기억하는 호메이니 예, 그 사람을 이어서 지금 두 번째 신정 체제의 지도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몸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서 이제 이 자리를 3대한테 물려줄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85세네요. 네. 자, 이란이 신정체제가 된 시점이 언제냐면 1979년에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나죠. 그 이전에 이란은 팔레비 왕조라고 해서 친미 왕조가 굉장히 친서방적인 국가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종교적인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사람들 또는 그 팔레비 왕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망명을 떠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가 호메인이라는 사람이었고요.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팔레비 왕조가 쫓겨나고 그 자리를 사람들이 자신들이 많이 존경하던 호메이니를 모셔와가지고 신정일치 국가로 만들면서 최고 지도자의 자리를 호메이니가 앉게 됩니다. 종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이 하메네이입니다. 그래서 원래도 7월 달에 대선 투표가 준비가 돼 있었고 그 대선 투표를 통해 가지고 지금의 대통령이 그 자리를 그대로 이어받을 것으로 예측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란은 전 세계적으로 투표율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합니다. 전체 투표율이 40% 정도도 안 되고요. 심지어 이제 결선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결선 투표는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늘공이 찍어주는 이른바 조작 투표가 언제나 가능한 거기 때문에 투표를 통한 어떤 민심을 통한 선거혁명이 있을 수 없는 국가야. 투표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아마도 지금에 있는 이번에 추락했던 대통령이 이 자리를 이어받으면서 실질적인 차기 종교 지도자로 확정을 받을 요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보면 강경파이기는 한데 강경파이면서도 그렇게 반미적인 사람은 아니었다고요. 오히려 반러시아적인 쪽에 가까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사람이 외부적인 쪽에 영향을 받아갖고 살해당했다기보다는 내부적인 쪽에서 누군가가 이걸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범인이 누구냐면 이 알리 호메이니 하메네이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아들이 있으니까 이 아들한테 물려줄 거다라는 일종의 이제 저게 강했어요. 예측이 강했었는데 그 아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철권 통치를 하는 데서 역할을 많이 했었고 이 사람이 그 40년 가까이 법조계에 있었던 거야. 쉽게 말하면 악질 검찰총장이었어. 그래서 대법원장에서 검찰총장 하면서 시위했던 사람들을 법으로 쉽게 말하면 시위법이나 여러 가지 법으로 엮어갖고 수천 명을 사법 살인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학살자라는 그 별명이 있을 정도로 법으로 사람 죽이는 데는 얘가 전문인 거거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사실상 아들을 제끼고 그 자리에 그 자리를 이어받을 것으로 추대받던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 사람이 올라왔을 때 얼마나 더 서민들께 일반 시민들에 대한 반감이 높아질까를 걱정하는 세력들하고 기존에 아버지가 왜 나한테 안 주고 얘한테 주지? 라는 쪽에 반감을 가진 아들이 아마도 이거를 기획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벌써 뭐 하메네이 아들이 후계자로 급부상한다는 뭐 기사도 나오네요. 벌써.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뭐랄까 친아들이 양아들 이뻐하는 아버지 때문에 친아들 수술하고 지가 그 재벌 이어받는 뭐 요런 거랑 비슷한 그림의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짓거리를 해갖고 우리 드라마를 많이 봐서 알잖아요. 양아들 수술한데. 양악을 수술한 게 아니고 친아들을 수술했다고. 아니 친아들이 양아들을 수술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양아들을 수술해가지고 권력을 이어봤는데 이게 참 특징이 그거예요. 이런 애들이 권력력은 강한데 무능하거든. 그 전통성이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무능하니까 저런 일을 벌이는 거지. 무능하면 지 아버지가 줬겠지. 왜 홍윤기한테 줬겠어. 뭔 얘기야.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따져놓고 보면 이 사람이 권력을 이어받게 되기 위해서는 서방이나 러시아, 중국 등 뭔가 확실한 조력자하고 손을 잡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힘으로 지금 있는 걸 제압하기 힘들어지니까. 따라서 오히려 이게 이란의 개방화 내지는 이란이 뭔가 지금 그 중동의 평화 무드 또는 새로운 세력 구도를 하는 데 있어서 미국 손을 잡을지 러시아 손을 잡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이 양쪽 진영 중에 어느 한 군데랑 손을 잡고 그쪽 진영에 흡수되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진다는 거지. 근데 직전파가 반러시아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친러시아, 친중국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기존에 있는 미국 서방들 쪽보다는. 그게 부담도 없을 뿐더러 향후에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걸로 봐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미국은 뭔가 앞으로 이란이나 이스라엘 사태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일선에서 후퇴하게 되는 영향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보게 되면 하메네이 아들을 충동해갖고 이런 거를 꾸몄던 세력들의 배후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든지 걸려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관련된 건 이제 6월 달에 보궐선거를 할 거예요. 그 보궐선거가 마치 준비해놨던 것처럼, 물론 뭐 7월 달에 할 거 6월로 땡겨 하니까 일사천리로 갈 수 있겠지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가운데 정상적으로 하메네이 아들이 올라오고 얘가 어떠한 정책을 선언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중동 정세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주식 걱정하시는 분들이 기름값 다시 오르던데요. 뭐 다시 전쟁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아니다. 오히려 중동의 평화와 이스라엘 사태에 관련된 부분이 좀 더 일찍 조기 종식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반대의 예상을 여러분한테 드려보겠습니다.